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요즘 에너지 시장의 큰 흐름을 완전히 거스르는 정말 흥미로운 현상에 대한 겁니다. 바로 잊혀져가던 에너지원, 석탄이 화려하게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아니, 다들 친환경 노래를 부르는 이 시대에 어떻게 가장 오래된 화석 연료가 다시 무대 중심으로 불려나올 수 있었을까요? 참 이상하죠? 이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 뒤에는요, 우리가 에너지를 보는 관점 자체를 뒤흔드는 아주 거대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먼저 모든 에너지 정책의 기본이 되는 개념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 트릴레마입니다. 사실 모든 나라가 에너지 정책을 짤 때 서로 부딪히는 이 세 가지 목표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에너지 트릴레마, 이 세 가지가 뭐냐? 바로 안보성, 형평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필요할 때 전기가 끊기면 안 되고, 안보성, 전기료가 너무 비싸도 안 되며 형평성, 그러면서 동시에 환경도 지켜야 한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완벽하게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은 현실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 에너지원들 좀 보세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는 석탄보다 깨끗하지만 국제 정세에 따라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요. 석탄은 싸고 안정적이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탄소 배출의 주범이잖아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 깨끗하죠. 하지만 해가 안 뜨거나 바람이 안 불면 그냥 말짱 꽝이 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얻으려면 뭐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셈이죠. 이렇게 각 나라들이 나름대로 힘들게 유지하던 이 트릴레마의 균형. 근데요, 이 균형을 한 방에 와르르 무너뜨리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전혀 예상치 못한 글로벌 위기죠. 사실 역사를 쭉 보면 에너지 시장은 늘 이런 지정학적인 사건들 때문에 출렁해 왔어요. 2000년대 중국이 막 뜨면서 2010년대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그리고 바로 최근 이 모든 걸 뛰어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충격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결정타는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전 세계 LNG 공급의 무려 20%, 그러니까 5분의 1을 책임지는 카타르의 핵심 시설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결국 카타르는 계약을 지킬 수 없다는 불가항력을 선언해버렸고 전 세계 천연가스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위기가 터지니까 각국 정부의 최우선 순위가 환경에서 안보로 순식간에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전기가 끊길지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장기적인 목표는 어쩔 수 없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가장 오래된 에너지원, 석탄이 예상치 못한 구원투수로 등판하게 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어요. 제일 믿었던 LNG 공급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니까 당장 기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을 찾아야만 했던 거죠. 그게 바로 필요할 때 언제든 안정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석탄이었던 겁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불과 한 달 만에 호주산 석탄 가격이 23%나 뛰고 유럽 석탄 가격도 12%나 폭등했어요. 석탄의 가치가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 석탄으로의 회귀는 단순히 가격만 올리고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과 관련 산업의 판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연쇄 반응,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 규모가 실감이 나실 겁니다. LNG가 부족해진 걸 메우기 위해서 주요 나라들이 추가로 사들여야 할 석탄 양이 어마어마하죠.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무려 440만 톤을 더 수입해야 할 판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석탄 확보 전장이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물량을 확보하려고 각국 정부는 그야말로 정책 유턴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은 석탄 비중을 다시 늘렸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닫으려던 발전소 문을 다시 열어뒀죠. 심지어 미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니까 10년 만에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사상 처음으로 석탄 발전 상한제를 잠시 풀었습니다. 트릴레마의 한 축인 지속 가능성을 좀 희생하더라도 안보성만큼은 지키겠다는 절박한 선택인 거죠. 물론 이런 위기는 누군가에겐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석탄 가격이 막 치솟으니까 LX 인터내셔널 같은 자원 트레이딩 회사들은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50% 넘게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대요. 대단하죠? 이 파급 효과는 다른 산업으로도 쭉쭉 뻗어나갑니다. 늘어난 석탄을 어딘가로 실어 날라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원자재를 운반하는 초대형 화물선, 케이프 사이즈나 파나막스 같은 배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한동안 침체됐던 해운업계까지 뜻밖의 호황을 맞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번 위기는요,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화석연료를 없애고 신재생에너지로 완전히 대체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서로의 단점을 메꿔주는 보완제 관계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친환경 미래로 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평탄하고 쭉 뻗은 직선 도로가 아니라는 게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진정한 에너지 안보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